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태닝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빅히트 상장일이었죠. 따상으로 마감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갔는데 그래도 시장이 선방하게 된 것은 경기 방어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고 전일 언택트 관련 중에서 웹툰 관련주는 실적이 꾸준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라던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간단히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에 오시면은 롤센 TV 클릭하시면 홈에서 요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여기가 모든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언론사에 칼럼 기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포털에서 그냥 로로쌤 치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10기 회원 모집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가입은 결정했는데 타이밍을 고려하셨던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모집 공지 이전에 많이 가입을 진행하신다라고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향상. 그래서 예를 들어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제 3개월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그 가입 기간 동안에는 원사이드하게 상승만 나오거나 하락만 나오지 않아요.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갇혀 있죠. 그러면은 이 3개월 동안 상합 파동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고민 중이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가입하셔도 그 회원 가입 기간에 하락 구간도 나오고 상승 구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떠나서 이제 1단계 하향되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주식시장 격언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최근에 한 6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이 조금은 정체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5월에 떠나서 그래서 10월에 돌아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식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열이 끝나면은 출발을 하듯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휴식 기간이 끝나면은 따뜻한 연말연초를 향한 이런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이렇게 한 이틀 정도 혹은 3일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것이고 28,500포인트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해도 여기 21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 차례 밀렸다가 올라가느냐 차이일 뿐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미증시 같은 경우 이렇게 27,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탈은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점 매수가 나오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됐던 어느 쪽이 됐던 대선을 앞두고 하락을 용인하는 주식시장의 급락을 용인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방어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섹터가 더 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미증시가 조금 더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지지받으면 그냥 센 거고 지지 못 받고 밀려도 21선이랑 요 밑에 11선 요렇게 있으니 지지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로 따지면은 이제 이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부양책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스티브 무너신 이제 재무부 장관이 대선 전에 이제 코로나19 대책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이랑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 지속한다. 협의가 중단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트럼프가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바로 번복한 것처럼 이제 협의는 지속한다. 하지만
11월 3일에 있는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으니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증시를 부양하는 데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IMF에서 2020년에 GDP 대비해서 세계 공공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거 처음 나온 소식도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뭐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풀어주는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자, 클라리다 이제 미국 연준 부의장이죠. 그 5월 이후의 경기 지표는 좀 양호하다. 미국은 경기 지표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은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뭐 지금 뭐 그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된 것은 아니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하반기 정도에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딜레이 혹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전일 소개해드린 일라일이랑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랑 백신이 임상 중단됐다라는 뭐 소식 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백신 개발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기업들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도 절반이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조기 승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임상이 좀 성공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긴급 사용 신청, 뭐 조기 승인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이제 시장에 이제 전 세계 쪽으로 이제 그 백신과 치료제가 풀리는데, 특히 백신 부분 쪽에서 풀리는데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요런 예상을 통해서 클로리다 이제 부의장의 발언이 한 1년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 시장 뭐 대비해서 뭐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하락이 나는데 좀 약간의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2360포인트.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300 정도까지는 하단이 열려 있고 248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인데 기존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가는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이 지금 이제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완성되려면 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330포인트, 그러니까 2480 전후되는 구간, 해당 구간을 이제 막아놓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열고 있죠. 대신 나머지 구간을 좀 막았는데, 해당 구간까지 좀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뭐 2500 넘어서 한 2600 중반 정도까지는 2500 중반 정도, 죄송합니다. 2500 중반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열려 있는 수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돌파할 수 있지만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내려가겠죠. 하단 같은 경우는 2300 부근에서 막혀 있으니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다 뭐 크지도 않고 뭐 적지도 않은 뭐 그 정도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뭐 잘 버틴 정도는 됐다. 그래서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저런 이제 우려감 속에 약간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그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조금 돼 있는 부분이고, 뭐 시초가 부분에서 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 61선 그리고 2300 초반 부근에서는 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좀 하락폭이 3%대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61선 지지력 테스트는 나왔는데, 기존에도 61선 이탈한다면 단기로 회복됐듯이 요 구간쯤에서는
빠르게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회복해서 이제 900포인트 쪽으로 다시 한번 붙어갈 텐데, 이쪽으로 붙어가면은 돌파하게 되면 이제 1000포인트 시대를 보는 것이고, 좀 이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900포인트 부근에서는 올라가는 데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게 추세적으로 뭐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올라가는 가운데 쉬어가는 타이밍,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만드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6만 원 오늘도 뭐 딱 유지는 해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원 이탈해도 밑에 뭐 21선이든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 57,500원이든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다우지수가 뭐 살짝 이탈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원 살짝 이탈해도 아래 뭐 지지력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62,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사상 최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그냥 그 정도 구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뭐 편안하게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빅히트 상장 이슈입니다. 자, 상장 후에 뭐 따상, 뭐 더블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따상은 성공을 했는데 뭐 시장 영향력도 있고 빅히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가격 자체가 좀 높아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총액과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몇 주를 들고 있냐를 이제 좀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이게 왜 뭐 따상 다음에 못 올라갔느냐, 왜 오늘 하락했냐 이거는 다들 그냥 결과론만 놓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따상 나온 다음에 상상해서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빅히트의 힘이고 방탄소년단의 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음, 그 뭐 제로 노출로 해서 뭐 하락이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요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신규 상장주는 가급적이면 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던 간에 이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 보통 분석을 할 때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이유가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는 겁니다. 이 기업이 얼만큼 성장성이 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냥 차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차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죠. 그럼 기술적 분석은 안 된다.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통해서 이제 이 가치의 평가를 받는 것인데 상장 초기에는 이 가치보다는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와, 따상이 나왔으니 나는 여기서 한 차례 정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터뷰에서도 많이 밝혀졌었죠. 이게 가격이 높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나는 공모에서는 많은 이제 주스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요 종목이 좀 쉬어가면 쉬어갈 때 매수를 할 테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수급 논리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뭐 어려운 종목이다. 그래서 약간은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주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지고 크게 뭐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이걸 너무 뭐 기회다라고 해서 큰 뭐 비중을 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갖는 분들은 이건 짧게만 보시는 거고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이슈, 뭐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입지,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원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뭐 그 여자친구라던가 뭐 세븐틴 같은 이제 그룹들이 이제 물론 글로벌 매출로 치면은 비교는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리고 뭐 근방에서도 좀 인기가 많은 기업 그룹들이 이제 매출 다변화를 좀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뭐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아미가 뭐 몇 천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뭐 재료 노출이다, 뭐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단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정도니까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아닙니다. 둘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냥 결과에 대해서 그냥 뭐 수긍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빅히트 얘기하니까 오늘 크래프톤 쪽이 좀 움직였는데 뭐 장외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뭐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좀뭐 급등을 보였습니다.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제작사로 이제 기존에는 블루홀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자기 시장 급등하면서 이제 뭐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TS 인베스트먼트가 움직였는데 이런 쪽은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기 방어 종목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 경기 방어주가 연말까지 뭐 배당 시즌인데 한국전력이 이번 정권에서 탈원전 이후에 뭐 적자 전환까지 하면서 배당을 좀뭐 제공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배당주로서 매력이 올라갈 수 있다 연말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21,000원 회복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21,000원 위쪽에서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이제 경기 방어 종목들이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뭐 부분 이거는 이제 뭐 성장주를 통해서 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성향의 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매매 대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이 타이밍은 뭐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아래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진 않아요. 느려요. 근데 좀 단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이 소개해드린 게 한국가스공사였죠. 한국전력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건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2022년까지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5개항권 해서 가지고 심의랑 의결을 보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즌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미리 선산승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제 연말까지 해서 뭐 천천히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이게 또 급등해서 계속 날아가느냐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좀 단단하게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재밌는 게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모빌리티 이제 분사 부분 통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건 좀 과도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악재라고 했는데 오늘은 모빌리티 분사 부분이 이제 뭐 호재라고 하면서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빅히트 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그냥 뭐 악재에다 붙이면은 악재가 되는 거고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 상승에다 붙이면은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사하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SK텔레콤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제어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보통은 유틸리티 관련주, 통신주, 뭐 의약품 관련주 뭐 이쪽이 보통 이제 시장을 좀 방어해 준다. 왜 방어해 주느냐라고 이제 물음을 가지신다면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이제 경제가 힘들 때도 기본적으로 전화는 다 쓰잖아요. 전기는 다 쓰잖아요. 필수로 쓰는 것들 있죠. 우리가 다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밴드로 이제 상처 붙이고 연고 바르고 이런 거는 다 하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그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우리 생활에 필수가 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선방해주는 그냥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 차익보다는 뭐 배당이라던가, 왜냐면 꾸준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좀 안정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은퇴자원 같은 경우로 아우 나는 이렇게 뭐 성장주 같은 경우 시세 상승하는 거 필요 없고 매년 이제 배당을 뭐 한 3, 4%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리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경기 방어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전일 이제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가 뭐 실적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스터 블루나 뭐 이런 종목들 소개해드렸죠. 미스터 블루, 키다르 스튜디오, 뭐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 대신 전일처럼 이제 위쪽에 있을 때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위쪽에 있을 때가 아니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분명히 나올 텐데, 쉬어가는 타이밍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저항 뭐 21선 돌파라나 이런 저항을 단기 저항을 돌파한 타이밍에 매매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만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차라리 전일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아니면은 좀 더 확인하고 좀 빠른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21선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2800원 정도, 1800원 정도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보시면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미스터 블루도 2,500억대죠. 자,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더라도 1679억이란 말이에요. 1600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비중을 여러분들이 뭐 롤르쌤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 종목이 크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이 비중의 미학이라는 게 있는데,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조금 좀 느리죠. 단단하고 느리죠. 대신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좀 작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뭐한 10%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고, 많아야만 20%. 보통은 10%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10% 정도 이렇게 해서 비중을 좀 줄여서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매수해도 뭐 20% 안쪽으로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얘기 말씀드리면은 뭐 시총에 상관없이 이 종목에다 50% 혹은 100% 이렇게 뭐 집중 투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옳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뭐 내가 약간 리스크 있는 종목들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한 전체 비중 대비해서는 한 20%, 30% 안쪽으로 제한하고, 그러면은 한 30%를 좀 리스크 있는 종목을 했다면 나머지 70%가 남죠. 이 70%는 안정적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이 나와서 손실을 입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워렌 버핏도 내가 매수한 종목이 3분의 1 토막까지 뭐 하락하고 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많이 공개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위대한 투자자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 이후에 뭐한 2년, 뭐 1년, 2년 지났을 때 뭐 계좌를 관찰해 보면은 다른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해당 종목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종목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다른 종목들로 해서 이 뭐 일부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급락이 이렇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3,0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머지 70%의 포트폴리오로 이거를 손실을 다 커버하고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할 때는 나머지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때 뭐 같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았는데 이것들은 하방을 제한하고 결론적으로 고점을 돌파해서 손실 본 부분을 다 케어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종목을 수익으로 마감한 투자자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도 아무리 위대한 투자자들도 손실 보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뭐 한두 종목 손실 났다고 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종목을 너무 많이 분산하면은 뭐 10종목 넘어간다 이러면은 너무 이제 어지러워지니까 그것도 좀 관리가 어렵고, 종목을 좀 분산 투자를 하되 적당히 좀 제한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적다라고 하면은 한 세대 종목 정도면 좀 적은 좀 집중을 좀 투자하시는 좀 적은 종목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보통 5종목에서 한 6종목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많아도 한 10종목 이하,
내가 좀 리스크 있는 종목을 많이 다룬다 해도 10종목 이하로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에서는 전일 상승한 다음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9,000원을 유지해주고 요 아래 60일선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1,500원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보겠죠. 그 위는 1,500원을 돌파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이제 전일 이 종목이 이렇게 반등이 34,000원에서 반등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어정쩡한 구간에 있어서 차라리 38,000원 넘어가던가 아니면 조금 밀리면은 매매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 3만 이제 5,000원 전후 정도 되는 구간이면은 괜찮은데 뭐 지금 뭐 36,000원이라던가 이런 구간은 뭐 위쪽으로도 만약에 38,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위로 1,000원 아래로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굳이 1대1의 수익과 손실을 감수하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볼 때는 요 아래쪽 35,000원 전후 혹은 그 이하에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38,000원을 넘어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실과 뭐 수익 이렇게 기대 수익과 손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1,000원이다라고 하면 수익 같은 경우는 2.5배 이상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절반 그리고 4분의 1 되는 지점 보면은 요 구간 전후에서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위로 3 이상의 먹을거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4,000원 단위로 이게 34,000원, 38,000원, 42,000원 이렇게 4,000원 단위로 이제 저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 위로 34,000원에서 1,000원 되는 35,000원 정도 되는 구간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35,000원이면 위쪽으로 38,000원에만 매도해도 3,000원의 수익, 기대 수익이 있고 이제 34,000원까지 마이너스 1,000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인 종목에서는 이 비율을 조금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저항을 돌파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나는 조금 높더라도 매수한다. 그런 거는 기술적인 나중에 테크닉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습관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웹툰 관련주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뭐 4천억 되고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다 보셨겠지만 뭐 2천억, 뭐 1천억대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물량을 집중 투자하실 만한 종목들은 아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한된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글로벌 게임 매출 동향을 보면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 5% 정도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상승했다라고 나오는데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게임 관련주나 이런 이제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가 조금 주목을 받았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 실적이 뭐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왔을 때 이 종목들이 쉬고 있다. 상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